혹시 취미 생활은 없으세요? 특별한 취미는 없다고 제가 사전 답지에서 네. 받았는데. 취미는 진짜 없어요. 없어요? 쉬는 날 뭐 하세요? 자죠. 아, 그냥 네, 체력 보충으로? 네, 그냥 잠자는 게 제일 좋은 그냥 거. 좀 집돌이시군요. 네, 아, 네, 그냥 네.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받는 스타일이 아니라 네, 집에서 네. 충전해야 되는 스타일. 네. 아, 그럼 좀 조용조용하시게 집에서 쉬는 날 그냥 네. 보내시는 그런 스타일이시겠네요. 예. 너무 바쁘시고 취미 생활도 없이 쉬는 날은 에너지 충전에 그렇게 쓰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강사로서의 삶 만족하세요? 저는 그냥 이것뿐 안 해봐서 몰라요, 잘. 아, 하긴 뭐 저희가 회사를 다녀봤으니까. 아니 저도 제일 궁금한 게 드라마에서 보면 회사원들 컴퓨터 맞아, 앞에서 맞아. 하루 종일 뭐 하잖아요. 뭐 할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아니 가끔 보면 네. 회식하는 직장인 분들 있잖아요. 네, 뭐 네. 회사에서 나와서 그럼 저게 재밌을까? 아 근데 저는 좀 부럽기도 해요. 한번 네.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긴 안 해요. 해본 세계니까. 네. 그래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네. 이제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죠. 야, 그 직장 어떠냐고 막 이렇게. 근데 다 지옥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요즘은 이제 네. 그 잘릴까봐 되게 겁나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옛날에는 학원 강사들도 회식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좀 같은 학원 강사들끼리 많이 뭉쳤던 것 같아요. 옛날에.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입 같은 경우는 막 밤 늦게 끝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럼 뭐 밤 12시에 어디 뭐 24시간 고깃집 가 있으면 옆 테이블도 다 학원 강사야. 딴 학원에서 끝나서 고기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그냥 다 학원 얘기하고 또 재밌게 놀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에듀 기술직 학원에서 그래도 1년 넘게 같이 강의했는데 한 번도 못 뵀죠. 맞아요. 진짜 그래요. 각자 진짜 공무원 강의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각자 진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뭐 그냥 인사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하고 친하지도 않고. 네. 맞아요, 진짜. 강사로서의 그러면 삶은 다른 거 안 살아봐서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도 뭐 괜찮다는 뉘앙스신 것 같아요. 네, 좋죠. 네. 그럼 다시 태어나도 학원 강사? 아니, 딴 거 해봐야죠. 이제는. 어떤 거 해보시려고요? 그냥 몰라요. 그냥 뭐 해보지? 뭐 해보실까요? 상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되게 뭐 뭔가를 막 갈구하고 뭐가 되고 싶고 뭐가 먹고 싶고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먹고 싶고도 없으세요? 네, 없어요. 아,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다 이런 거?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어. 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딴 거 일단 딴 거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 뭐가 됐든. 그럼 만약에 강사로 어쩔 수 없이 태어나야 한다면 그러면 한국사 강사? 역사도 좋은데 예. 뭐 다른 과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역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다시 태어난 거니까요. 이게 뇌도 뉴런도 다시 이제 세팅된다고 가정하는 거죠. 근데 네. 약간 네. 그렇게 되면 네. 강사로 다시 한다 그러면 이번 삶에서 약간 그랬던 것들 제가 좀 약간 좀 거칠게 나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강사로서 응. 아까 그 원장님에게 내뱉었던 그런 전투민족의 모습처럼. 그러니까 이제 원장들이 항상 저한테 서익관 이거 하나랑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29, 9 이때 대강사들이 엄청 높으신 분들이 저를 한번 보자고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거기서 이제 욕지거리 하면서 나왔죠. 왜요? 너무 짜증나서. 그건 또 어떤 에피소드죠? 하여튼 뭔가 상황들이 있었어요. 되게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진짜 역겹네 하면서 술을 먹고 있었거든요. 네. 사람 불러놓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너 이 새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래 하면서 나가버렸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그런 좀 거치셨던 면은 다시 강사가 된다면 조금 다듬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어야지. 그러면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우리가 테마가 요건데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강사로서, 그러니까 돈벌이로서 좀 괜찮은 시장인가요? 지금 이제 어쨌든 한능검 같은 경우는 그 독점 상태예요. 아무리 용을 써도 잘 되지는 않을 그러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쪽 시장은 좀 강사로서 크게 추천할 만한 시장은 아니다. 이런.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뭐 평생 가는 건 없으니까 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예비 강사가 꿈꿔도 되는 시장인지인데 그러면 꿈꾸지 말라로 결론을 내릴까요? 요쪽 룸은 되게 작아요. 룸이 작으면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면 다른 일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비단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뿐만 아니라 한국사 관련 모든 강의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뭘로 나가요? 보통 역사 강사들이 뭐 TV 나오고 TV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정치 얘기하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정치 얘기하거나 이렇게 나오다 보면 강의를 못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아예 그쪽으로 가든지. 예, 그 뭐 정치 얘기하면서 이런 패널로 많이 가고. 아, 그럼 그런 흐름의 어쩌면 시작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룸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 예, 다른 길 알아보는 거죠. 아, 그러면 앞으로도 쭉 이럴까요? 한국사 강의 시장이, 그러니까 예비 강사로서 바라볼 때 한국사 강의 시장이 이렇게 앞으로도 좀 비전이 좀 높지 않을까요? 어쨌든 네. 이제는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역사 자체가 예.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더 줄어들겠죠. 꿈꿔도 되는 시장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아, 그럼요. 이제 네. 좀 비추다. 선배. 네, 비추죠, 네, 비추. 선배 전공자로서 좀 비추다. 그럼 만약에 꿈꿔도 되는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한번 이 한국사 좁은 시장이지만 한번 베팅을 해보겠다라는 예비 강사들이 있다면 이 시장에 진입 전에 유의할 점, 뭐 준비할 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교재일 거예요. 강의력이 거의 다 비슷하다라는 전제를 깔게 되면 네. 이제 교재가 중요할 텐데 이제 역사라는 게 정해져 있는 틀이 있으니까 그대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베낀 게 아닌데 베낀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이 포맷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조금 고민만 조금 더 하면 돼요. 좀 차별화를 더해서. 네, 차별화를 조금 시키는 그런 부분 필요하고. 진입 전에 유의할 점, 준비할 점은 첫째도 둘째도 교재다. 네, 이제는 차별화가 교재에서 차별화를 그러니까. 수입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제가 그냥 딱 정확한 액수는 좀 그러니까 범위를 좀 드릴게요. 네. 그냥 그 범위 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번 0원에서 1억, 네. 2번 1억에서 3억, 3번 3억에서 10억, 4번 또 있어요? 아니 또 그거 더 가지 마. 더 가지 마. 4번 10억 이상 그 길은 갈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네. 이쪽은 어쨌든 뭐 제가 일을 안 하면 그럼요. 선생님 마찬가지. 영원 영원. 일을 많이 하면 죽을 만큼 하면 네. 올라갔잖아요. 네. 이게. 네. 그래서 보면은 뭐 빵원일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아까 낙이죠. 2번처럼 될 때도 네. 있고 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히 활동할 때는 또 수입이 네, 올라갔다가. 수입이 뭐 2번 범주 내에서 네,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뭐 더 잘 되면은 뭐 3번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이렇게 예, 그렇죠. 네, 그 정도로 한번 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사 전문가로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한번 썰을 좀 풀어주시죠. 일단 한능검 같은 경우는 많이들 치르시는 시험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과거랑 지금 좀 달라졌어요. 달라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예전의 버전이랑 다르게 지금은요. 한능검은 이제 뭐 기본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이 심화에서 80점 이상이 1급, 그다음에 70점 이상이 2급, 70점 이상이 2급, 그다음에 60점 3급.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으로 넘어가면 4, 5, 6, 80, 70, 60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치러지는 시험인데 1년에 한 3-4차례 정도? 3-4차례 정도? 예. 그래서 꽤 시험 양은 많습니다. 예. 토익처럼 이렇게 좀 네, 좀 많아요. 네, 네. 자주 볼 수 있는 시험이구나. 많고 자격의 유효 기간이 있죠. 네. 그게 거의 없어졌어요. 한 번 따놓으면 예. 그냥 계속 가는 것 쓸 같아요.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없앴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예.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취업 시 이력서 한 줄.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취직할 때도 네, 이력서 거의 한 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도 네. 이제 군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계리직 7급 이런 데서 이제 자격 시험 요건으로 예. 한국사 능력 뭐 3급 정도는 이렇게 3급은 있어야 그 공무원 시험을 볼 자격이 된다. 예, 네. 받아야 되고 또 임용고시에서도 예. 이제 자격 시험으로 이제 한국사 능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급수 이상이면 사실 거의 모든 시험과 관련돼서 다 자격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 급수가 몇 급일까요?
뭐 대략 하면 3급 되는 것 같습니다. 3급 정도 따르면 네. 어떤 시험을 내가 준비하던 네. 다 네. 통과한다. 그리고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본, 그다음에 심화에서 1, 2, 3급이 있잖아요. 이제 3급은 60점 이상을 맞으면 되는데 기본 같은 경우는 이제 4급이 80점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급 자격 요건을 요하는 그 분야들도 좀 있지만 그냥 요 3급을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심화에서 60점 이상을 맞으면 되고 어떤 시험을 보든 한국사 관련해서는 걱정이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험생들이 가끔 물어보는 게 저는 4급이면 되는데 이제 그냥 기본을 볼까요? 야 그냥 심화를 봐라. 가서 초등생이랑 같이 경쟁하지 말고 약간 이게 4급 시험 보러 가면 초등학생들 막 많이 앉아 있나요? 그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애기들. 왜 어릴 때 한자 능력 시험처럼 딱 그거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네, 맞아요. 그래서 괜히 애기들 거 하지 말고 그냥 심화로 가서 심화 가면 성인들이 주로 앉아 있고. 60점 맞으면 되니까.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1급 이런 거는 왜 응시하는 거예요? 그럼 3급 정도면 다 충분한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약간의 가산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3급이면 시험을 볼 수 있는데 1급 맞으면 약간, 플러스 점수를 주겠다? 차등을 주는 이런 쪽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럼 무조건 거길 준비하면 무조건 그렇죠. 1급 따야죠. 그럼 한국사 능력도 1급의 이 상징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1급은? 좀 어려울까요? 일단 점수대가 80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맞는 거는 잘하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우리가 우 정도가 되는데 1급은 어쨌든 한국사의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 뭐 이제 뭐 초, 중 때 역사를 좋아했다. 그러면 조금만 노력하면 딸 수 있는 거고요. 정말 노베이스는 1급 따기가 조금 약간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될까요? 1급 기준으로 한번 가보죠, 저희가. 그러니까 베이스가 있으면 조금 금방 될 거고 어쨌든 그 다음에 완전 노베다 그러면 한 달은 그냥 쑥 가겠죠. 그러면 한 달 정도의 공부 시간이 필요하다. 뭐 강의를 하루에 두세 강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한 달 정도 기준이면 1급이 가능하다. 근데 사실 1급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한 달이 뭐 짧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시험을 준비해서 그 1급을 따는 거에 비한다면 좀 빨리 딸 수 있는 그런 시험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무언가 대우를 크게 받으려면 되게 어려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 한능검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되게 어려웠어요. 그 1급 합격률이 15%? 뭐 이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료가 한자였어요. 와. 이런 식으로 거의 한 대학원 수준의 그 1급을 요했던 시험이었는데 이게 대중화되면서 거의 문제 은행식입니다. 문제 은행식으로 계속 돌렸어요. 나오는 게 맨날 나오고 그래서 개념 보고 기출 문제만 잘 돌리면 뭐 1급 따는 거는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면 완전 노베 기준. 그러니까 나는 중고등학교 때 한국사를 극혐했다. 그런 정도의 학생이 3급을 어쨌든 턱걸이로라도 붙으려면 필요한 공부 기간이나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근데 이게 뭐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완전 노베들은요 강사 얘기를 안 들어요. 강사 얘기를 안 들어요. 아니 이것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6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60점만 맞추면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강의를 짜고 하다 보면 이거 왜 내가 못 푸냐 이 문제를 또 못 푼다 이게 빵꾸가 난다 하면서 또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사 말을 잘 듣는다는 조건을 가지면 상급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한 3시간씩 제 기준은 한 보름이면 되지 않을까? 2주? 그러면 월화수목금 느낌인가요? 월화수목금토일 느낌인가요? 뭐 한 2시간씩 뭐 이렇게 해서 월화수목금 느낌으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느낌으로 2주 깔끔하게 딱 열흘 공부 열흘이면 그러면 60점 따죠. 빵꾸 나는 부분 지적하지 마라. 60점 맞는 데는 지장 없다. 그렇죠. 딱 그 느낌. 근데 이 친구들이 노베이스는 버리라는 걸 못 버려. 왜 이거 빵꾸 나냐. 나 여기서 이 문제에서 당혹스러웠다.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맞아요. 그런 느낌. 혼란스럽다. 뭐 이렇게 이 문제 못 풀겠어요.
아유 참. 저는 되게 한능검을 그렇게 좋아하는 강사가 아니거든요. 이쪽이. 아니 그러니까 고려가 어떻게 건국이 됐고 어떤 식으로 분화가 되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